네, 첫 번째 사건 이웃 살인으로 끝난 귀촌인데요. 네 분과 함께 다뤄보겠습니다. 김복준 한국범죄학연구소 연구위원, 강신업 변호사, 이경민 변호사, 그리고 김단비 정책사회부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최근 노후를 보내기 위해서 귀촌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잘 지내는 분들도 있지만 일부는 토박이 주민들과 갈등을 빚으면서 비극으로 이어지기도 하는데요. 이번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김단비 기자, 그러니까 살인까지 이어지게 된 거죠? 네, 그제 거제 어촌마을에서 발생한 사건입니다. 50대 남성이 이웃집에서 이웃 주민들 2명을 살해한 사건입니다. 이 남성은 술에 취한 상태로 이웃집을 방문했는데요. 먼저 50대 이웃의 남자 집을 찾은 뒤 여기서 흉기로 살해를 했고요. 곧바로 30m 떨어진 70대 이웃집을 찾아가 여기서도 살해 범행을 벌인 겁니다. 이 50대 남성이 순식간에 2명의 이웃을 살해한 사건입니다. 그렇군요. 이 50대 남성이요, 잇따라 이웃을 살해한 뒤에 달아나는 모습이 CCTV에 고스란히 잡혔거든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지금 보시면 한 남성이 다리를 절며 나옵니다. 그렇네요. 다리가 아픈지요. 급하게 다리를 절며 나오는 모습인데요. 자세히 보시면 술에 취한 듯 비틀대기도 합니다. 바로 이 50대 남성이 이웃 주민 2명을 흉기로 살해하고 도망치는 모습이 고스란히 동네 CCTV 영상에 잡힌 겁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결국 경찰에 체포됐는데 저는 궁금한 게 왜 이웃을 그것도 2명이나 살해했을까 궁금하거든요. 네, 이 범행을 한 50대 남성은 원래 이 어촌마을 주민이 아니었습니다. 이 사람은 이 거제도의 이 거제 도심지에서 거주하고 있다가 이제 어촌마을로 아마 땅을 사가지고 집을 짓기 위해서 이사를 온 것 같은데 그때가 2017년 10월경입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집터에다가 이 땅을 이 도주는 작업이죠. 성토라고 그러죠. 뭐 이런 거 등등을 하면서 시골에 아주 좁은 이 시골길을 대형 트럭이 다니기 시작하면서 25톤 트럭이 뭐 많이 왔다 갔다 그랬다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소음도 많이 나고 또 먼지도 많이 나고 이런 부분이 있었고 또 시추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는 아마 땅 울림 때문에 담벼락에 균열이 생기는 등등의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근 주민들하고 마찰을 겪어서 한때는 주민들이 아마 그 차량을 통제하고 앞에서 막기도 하고 상당한 분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런 감정이 이번 사건하고 연결된 걸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귀촌 후 살기 위한 집을 지으면서 이 주민들과 계속 갈등을 극심하게 겪어온 건데 마을 주민의 이야기를 저희가 직접 들어봤습니다. 저 사람이 큰 집을 사가지고 집을 새로 집을 지으려니까 집터로 전부 초록이 한 200~300개 있는데 그걸 지금 보고 우리 집하고 이 집 앞에 저 집하고 이 잠들이 한 달에도 그런 걸 보면 아마 말이 없이 넘어가고 이랬는데 전부 초록 저기 25톤가 이리 되는 게 이거 울어다니고 다음 저기 버려지기 시작하는 거라 그래 갈등이 생긴 게 그래도 사실 처음부터 살인을 결심한 건 아니었을 텐데요. 그렇죠. 원래 어떤 사건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그 갈등이 먼저 이제 쌓이고 그것이 증폭되는 과정이 있습니다. 여기에도 이제 그런 게 있는데 아무래도 아까 얘기한 것처럼 담벼락에 금이 가고 하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집을 지은 이 50대 남성이 거기에 대해서 이제 보상을 일단 해줬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마을 발전기금 형식으로 보통 이제 시골 마을은 이렇게 발전기금 형식으로 돈을 내거든요. 왜냐하면 자기가 직접 받으면 좀 민망하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돈을 내기도 합니다. 그랬는데 아무래도 이제 돈을 준 쪽에서는 줘서 또 이제 불만인 거고 받은 쪽에서는 또 그거 줬다고 또 이제 뭐라고 하고 그러니까 또 불만인 거고 아마 이것이 쌓였을 것 같은데 다만 여기서 우리가 이제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이렇게 이제 외부 사람이 시골에 들어가서 땅을 사서 집을 지으면 사촌이 땅을 사도 배가 아픈 법인데 사실은 외부 사람들이 이렇게 땅 사서 들어오면 각별히 정말 협조를 구하고 또 도움을 구하고 머리를 숙이고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래도 사실은 쉽지 않은 것인데 아마 민원이 계속 제기되고 하면서 불만이 쌓이고 앙금이 쌓였던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은 드네요. 그렇군요. 서로 알아가는 과정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 사건도 그 살인 사건이 벌어지기 전에 이미 폭행 사건까지 있었다면서요. 네, 사실 이 사건이 처음이 아니었고요. 그 마을 주민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 사건이 있기 전에 또 이제 뭐 술을 마시고 오면
넘어뜨리기도 했고, 그리고 이제 발로 밟기도 했고, 그런 폭력을 행사했다는 그런 정황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숨진 이웃 남성과 또 이제 작년에 또 한 차례 좀 쌍방폭행이 연루된 적이 있었거든요. 예, 그 과정에서 또 수백만 원의 이런 치료비를 건네주기도 했었습니다. 그렇군요. 결국 갈등이 터지고 터져 폭행 그리고 살인까지 이어지게 된 건데 어떻습니까? 이 남성은 뭐라고 얘기하나요? 이 남성은 경찰 조사에서 자신의 우발적 범행이었음을 굉장히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날도 분명히 화해를 하러 이 50대 남성의 집을 찾았다고 합니다. 화해를 하기 위해서 찾아갔는데 이 50대 이웃 남성이 자신을 무시하는 발언을 했다고 합니다. 뭐 버릇이 없다라는 말을 했다고 전해지는데요. 이 말을 듣고 격분한 이 50대 남성이 부엌에서 흉기를 꺼내 살해를 저질렀고, 그러니까 우발적 범행임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경찰의 이야기를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피의자가 지속적으로 이제 피해자들을 상대로 찾아가서 화해를 하려고 노력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건 범행 당일에도 피의자의 주장은 피해자 B 씨의 집에, 남성 피해자 B 씨 집에 찾아가서 화해를 하려고 했는데 B 씨가 그 화해를 거절하자 순간 화가 나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하였습니다. 문제는 살인이 여기에서 멈추지 않고 또 다른 이웃을 살해하게 되는 거잖아요. 예, 일단은 조금 전에 이제 그 살해 원인 우발적인 거 이거는 어디까지나 피의자의 그 진술에 주장이죠. 의거해서 네.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실제 무슨 화해 과정에서 사망하신 분이 피해자가 무슨 얘기를 했는지 여부는 우리는 확인할 수는 없죠. 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 사람이 뭐 본인의 이야기대로 100번 양보해서 화해를 시도했는데 그 거절해서 우발적으로 술이 취한 김에 살해를 했다고 쳐요. 네. 그럼 거기서 끝났어야 되는데 이 사람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네. 이왕 내가 사람을 하나 살해했으니까 평소에 유감 있는 다른 사람도 내가 살해하겠다. 이런 마음을 먹고 그 첫 번째 남성 피해자 집에서 약 20m 떨어진 네. 70대 여성의 집으로 가가지고 그 여성을 발견하고 흉기로 살해를 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첫 번째는 우발적이라고 하더라도 두 번째는 명백히 계획살인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이 사건을 보면서 이제 언뜻 생각나는 게 예전에 경기도 이천에서 발생했던 현재는 사형수입니다만 네. 천병선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네. 그 천병선이라는 사람이 그 도박판에서 이제 어떤 그 다툼이 있었는데 우발적으로 사람을 살해하고 난 이후에 사람을 일단 한번 살해하니까 이왕 난 사람 살해했으니까 그 전에 나한테 잘못해준 사람들은 전부 다 가해하겠다 이런 마음 먹고 가지고 4명을 살해한 사건이 있었어요. 그래요? 그거 이제 우리들은 뭐 연속살인이라고 일단 네. 얘기를 하는데요. 이것도 이제 그하고 좀 비슷한 맥락의 사건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군요. 변호사님 어떻습니까? 이 경우에는 계획살인이 인정돼서 더 무겁게 처벌을 받게 될까요? 이 사건은 좀 네. 수사를 좀 잘해야 될 것 같은데요. 두 번째 사건은 분명히 이제 계획살인이고요. 두 번째 사건을 네. 보면 첫 번째 사건도 사실은 미필적 고의라도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냥 가가지고 뭐 우발적으로 무시를 해서 살해했을 가능성도 있지만 어쩌면 가는 그 마음 속에는 여차하면 살해하겠다는 마음이 있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한 사람을 살해하고 나서 나한테 서운하게 했던 사람을 20m 다른 집을 찾아가서 살해한다? 네. 이거는 굉장히 특별한 것입니다. 이제 그래야 되는데요. 어쨌든 이 사람이 살해를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또 금방 자수를 한 것은 아니고 한 10분 정도 있다가 이제 112에 전화를 걸었는데요. 그동안에 아마 도망을 시도했을 가능성이 있는데 어쨌든 한 7, 8km 있는 부둣가에 가가지고 네. 차에서 이제 결국 112에 신고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결국 검거가 되는데요. 그 안에서는 그 아들하고 통화를 하고 있었다. 뭐 이런 얘기가 지금 있습니다. 아무래도 사후 그 처리라든지 이런 것들을 아들한테 얘기하지 않았을까. 집안 문제라든지 네. 그런 생각은 듭니다. 내가 사람을 죽였다 이렇게 신고 후 잠적했지만 결국 경찰의 덜미를 잡히게 되는데 그런데 이 남성 알고 보니까 술을 마신 후에 범행을 저질렀다면서요. 혹시 심신미약 주장을 하는 건 아닐까 또 우려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네, 사실 경찰 조사 결과에서 네. 술을 많이 마셨던 상태인 것은 드러나고는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뭐 조현병이 있는지, 뭐 정신병력 증상이 있는지 여부도 판단을 해봤는데
사실 그 부분은 아직까지는 파악이 되지는 않는다라고 말을 하고 있고, 우울증 증상은 있다. 본인의 입으로 그렇게 진술을 하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실무에서 재판부에서 이거를 심신미약으로 봐서 인정을 해줄지 여부는 사실 조금 어려울 것 같고, 일단은 추이를 한번 지켜보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경찰은 이 남성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신청해서 오늘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이 진행된다고 합니다. 김단비 기자, 어쨌든 이렇게 요즘에 이웃 간 갈등, 또 특히 귀촌 후의 갈등이 많은 것 같은데 조금 슬기롭게 해결할 방법이 없을까요? 네, 이런 층간소음 문제가 범죄로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네. 하지만 이 가해자를 처벌한다 하더라도 둘 사이 앙금이 이미 남아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렇게 재발될 가능성이 높다고 경찰은 보고 있는데요. 그래서 경찰은 이 가해자와 피해자를 마주 놓고 서로 대화를 하는 방식의 회복적 사법이라는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네. 주로 이제 가해자와 피해자가 나란히 앉아서 서로의 피해와 고통, 그다음 사죄 이런 것들을 하는 건데요. 지난달까지 이제 32건이 이제 처리가 됐다고 합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요, 지금. 이 갈등이 쌓이다가 결국 살인사건까지 난 거잖아요. 그렇죠. 아까 층간소음도 갈등 쌓이다가 살인사건까지 네. 이어지거든요. 그래서 이걸 회복적 사법이라는데 그 경찰서에서 또 검찰 단계에서 이렇게 말하자면 형사조정, 형사화해 조정해주는 이런 거죠, 것들이 서로. 있는데 그걸 적극적으로 활용해보는 것이 좋다. 네. 우리 주민들이 갈등이 있을 때 말이죠. 네, 이렇게 도움을 받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 사건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